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7월 24일 박한쌤의 이슈킹 2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바로 2차 전지와 그리고 무엇보다 중화공업주들 오랜 잠에서 깨어나가면서 지금 급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것이 단순한 이유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냐? 오늘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아 11%, 한화비전 9%, 9.87이니까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죠. 지금 저녁 8시까지 대체거래소를 포함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SKC,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화학업종이에요. LNF도 2차 전지이지만 화학업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 2차 전지이긴 하지만 화학업종이고요. 그리고 율천화학, 효성중공업, LG화학, 삼성SDI, 일진하이솔루스 전체적으로 중화공업주들 주로 화학업종이거나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반도체도 화학을 기반으로 합니다만 2차 전지도 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IT 부품들이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런 LNF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이제 막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이제 바닥 탈출하는 거잖아요. 네. 추세 상승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종목들 외에 이제 앞으로 화학업종 중에서 애경산업이라든가 지난번 거의 10년간 하락하다시피 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됐느냐. 그리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솔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화학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느냐, 석유화학 종목군들이. 일단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느냐면 바로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저런 종목군들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철강업종처럼 최근에 현대제철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최근에 먼저 움직였죠. 지금 이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러한 종목군들인데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올렸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상호 관세를 미국이 일본에 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시케로 총리를 향해서 7월 7일에 관세를 25%로 때린다고 했었어요. 7월 달에.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보러 트위터 X에다가 15%를 일본에 합의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15%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한국과 일본은 지금 25% 관세를 때린다 그랬죠.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자, 그런데 상호 관세를 일본에 대해서 15%로 줄여주고요. 자동차는 25%였는데 12.5%로. 근데 기존에 2.5% 관세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자동차도 15%로 사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비롯한 전체적인 관세가 15%로 일본이 최종적인 낙점을 그렇게 받았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신에 일본은 이제 약 한국 돈으로 750조 원에 이르는 5,500억 달러에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일본에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50%를 관세를 때리기로 했죠. 자, 그런데 이 철강 파트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신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했잖아요. 한 달 전에. 트럼프가 최종적인 합의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미국의 철강 공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이 철강 파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가장 중요했는데 12.5%, 기존의 2.5 합치면 15%, 상호관세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결정이 됐어요. 자, 이것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트위터 X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차 그리고 차량용 부품 관련 종목들이 폭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안 올라가느냐? 바로 일본에서도 자동차가 안 움직였습니다. 뭐가 움직였느냐? 바로 이 중화학 관련 종목군들이 일본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움직이신다면 한국에 있는 종목군들이 왜 LG화학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 움직였느냐? 뭐 단순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중화학주들에 대한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애경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흐름들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무역 상호관세 합의한 나라들입니다. 영국은 10%, 가장 우호국이니까. 베트남은 20%인데 약간 좀 줄여줄 가능성이 있죠. 필리핀도 지금 이제 19% 수준. 근데 이것도 좀 이제 줄여주겠죠. 지금 발표 어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최종적으로 되었는데요. 베트남은 원래 46%였는데 20%를 줄여줬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얘기죠. 인도네시아 32%였는데 19%를 줄여줬습니다. 필리핀 이제 오늘 발표했죠. 20%였는데 19%로 어제 발표했죠. 일본 한국과 일본은 25%였는데 일본은 일단 15%, 특히 자동차 파트. 자, 그러면 이제 한국도 일본에 준해서 15% 수준의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발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현재 미국이 직면한 화학 제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측면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25% 관세를 때릴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25% 이하. 죄송합니다. 자동차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 비슷한 15% 정도 관세를 때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15% 수준 전후의 관세를 한국에 대해서도 원래 일본하고 한국은 25% 관세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일본 이번에 조정해줬죠.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자동차도 오늘 급등이 나왔어야 될 텐데 현대자동차, 기아차, 부품주들 어제 급등 나고 오늘은 멈췄죠. 근데 이게 한국만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화학업종들은 15%거나 그 이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든가 중공업 관련주들은 아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관세가 진짜 10% 이하이거나 영국 수준. 중공업들도 마찬가지. 그 이하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학업종, 조선업종, 중공업, 특히 화학과 중공업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가 지난 10년간 하락했어요. 일부 종목군들. 자, 이런 트렌드가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은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 세계
화학 제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 되는 에틸렌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요. 225만 톤이 전 세계에서 생산됐습니다. 근데 절반이 약간 넘는 115만 톤을 누가 생산하느냐? 중국이 생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납니다. 원래는 2년 전만 하더라도 2023년만 하더라도 미국이 1위였고 중국이 2위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1년 사이에.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51.3%, 미국은 46%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우디는 당연히 이제 석유가 나니까 17.6%고 그 다음에 한국이 13%, 인도 8.86, 이란 7.9. 이란과 사우디처럼 석유 생산 국가를 제외하면은 미국도 석유 생산 국가잖아요. 실제 한국이 굉장히 큰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60%의 석유 제품을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합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걸 갖고 또 한번 가공해서 이제 저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저가 제품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들이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관세 협약에서 일본의 15% 때린 거가 한국한테도 특히 석유화학 제품에 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관세를 때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제조업체 중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이게 가장 최신가예요. 이게 제가 한국 석유 산업협회에 들어가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에틸렌 생산 능력은 세계 4위 업체 4위이고요. 그리고 생산액은 국내에서 화학 제품이 이거보다 약간 지금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리고 자동차, 일반 기계, 반도체, 철강에 의해서 5위 제품입니다. 중국과 한참 거래할 때는 순간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수출은 480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대략 한 60조 원 정도. 반도체, 자동차, 일반 기계에 의해서 네 번째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석유 화학 제품 중에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게 LG 화학이라든가 미국의 관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왜 수혜자 일본에 대해서 15% 관세 때린 게 이게 왜 수혜가 되느냐? 여긴 조금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보시면 에틸렌 같은 경우도 중국이 51%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 내외정제나 스마트폰 부품주나 혹은 반도체나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소재 부품에. 자,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10,000원짜리 들어왔던 게 15,5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관세만 때리다가. 그러면 이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관세를 덜 때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만한 게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 말고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근데 중국산은 저가 제품이고 독일이나 일본 제품은 고가 제품이에요. 물론 애플 스마트폰이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GM 모터스나 포드 같은데 이런 데는 고가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 거 제품을 갖다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기에는 가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품질은 좋은데. 근데 품질은 상당 부분 중국산보다 좋아가면서 가격은 크게 높지 않은 이게 한국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놈들이 독일 거 제품 갖다 쓰고 일본 거 쓰지 왜 한국 거 쓰겠냐, 중국 거 안 됐다 해서. 거긴 좀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미국이 비싼 가격을 준다고 해도 수출할 용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도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자국 유럽 전체도 지금 주식도 신고점이지만 부흥 재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내에서 소비하기도 바쁩니다. 일본은 미국에 수출할 수 있지만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기에는 고가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자기네들 쓰기에도 지금 일본도 그 밸류 프로그램이다 경기 부흥이 돼갖고 지금 대학생들 졸업하면 원서 집어넣으면 보통 2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굉장한 부흥기예요. 재미난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 일본 주식시장이 니케이 225 지수가 1년 만에 작년도 2024년도 7월 14일 이후에 처음으로 신고점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중화공업주들이 왜 올라갔느냐? 지금 보시는 것은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일본에는 대략 한 4,000개가 넘는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있는데 타픽 지수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225개만 우량주만 뽑은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 작년도 정확하게 7월 11일이죠. 작년도 7월 11일. 여기가 신고점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이에요. 이게 무려 이제 사실 40년 만의 신고점이죠. 1984년도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가 반등이 들어와서 1990년 1월 2일 날 상투였는데 여기를 지금 이번에 작년도에 뚫었단 말이에요. 신고점으로. 40년 만의 신고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손자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대줘야 하고 펀드를 들었다면 그 할아버지는 지금 120살까지 살아계시면 된 거고 그 손자 10살짜리 손자는 지금 50살이 돼서 원금 회복된 겁니다. 여기가 작년도 7월 11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오늘 뚫었단 말이에요. 관세 15% 매긴다고 하니까 어제 폭등, 오늘 추가 폭등. 어제는 이제 자동차주들이 급등 나왔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본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일본의 오늘 실시간 주식시장의 현황입니다.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순서대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 지금 1등하는 주식이 누구냐? 토요타 자동차. 2등이 미쓰비시. 시가총액 순서대로 뽑아본 겁니다. 3등이 소니, 4등이 히타치네요. 토요타가 1등이죠. 일본 돈으로 337조 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본다면 1달러당 지금 일본이 한 140 몇 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거의 500조 가까이 600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500조를 살짝 넘기거나 그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400조 원에서 살짝 지금 못 찍고 있으니까 토요타 자동차가 삼성전자보다 100조 원 정도 앞서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토요타 자동차보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토요타 자동차라든가 히타치라든가 이런 종목군으로 올라가면서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앞질른 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상승 토요타 자동차는 오늘 0.8% 소폭 살짝 0.4% 살짝 지금 빠졌습니다. 아까 장중액이 오늘 종가 기준이지만 실시간으로 움직였던 부분인데요. 토요타 자동차 빠지고 그 아래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홀딩스 같은 미쓰비시 후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소니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히타치
지금 한 화면에 다 담아지지는 않는데요. 히타치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아까 보셨던 대거 히타치가 4% 가까이 상승했네요. 미쓰비시 후지 홀딩스가 3.5% 상승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미모토 금융업이죠.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했는데 실제 오늘 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인 것은 5.6% 장중에 상승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주로 그래서 오늘 일본 주식시장은 실질적으로 중화학공업주들, 화학업종들이 중공업하고 한국하고 그래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하나비전이나 SKC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2차전지들이 화학주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일본 자동차주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급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은 현대기아차가 쉬어가죠. 왜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토요타도 쉬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15% 관세를 트럼프가 때렸는데요. 일본에 자동차 15% 기존 관세 합쳐서 굉장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 갔어요. 왜? 화학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제품을 쓰지 못하고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 즉 미국의 욕구에 맞는 화학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과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빈자리까지 채워가면서. 근데 독일은 자기들이 쓰기도 바쁘고요. 단가도 맞지 않고. 그래서 품목별로 관세를 때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도 화학 제품이나 일본 소재 제품들은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15% 관세 이하로 협상될 가능성도 앞으로 열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한국 제품이 규모라든가 이런 거 봐서 미국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원유, 국제 원유라고도 불리죠. 유가라고도 불리는 걸 갖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떼면 30도에서 180도까지 떼면 휘발유가 나옵니다. 170도에서 250도까지 올리면 등유가 나와요. 240에서 200, 350도까지 불을 계속 떼면 한마디로 찜통 이렇게 여러분들 찜기에다가 아래에서 불 떼갖고 찜기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증류되는 온도에 따라 이게 발생되는 이제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경유가 나옵니다. 350도 이상 떼면 이제 중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온도를 떼가면서 LPG부터 휘발유, 그리고 납사,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 불을 떼는 온도별로 여기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정유회사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원유를 들여와서. 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에틸렌, 프로필렌, 부다티엔, BTX.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품들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러면 혹시 여기서 기억나시죠? PI 첨단 소재. 폴리이미드 필름. 즉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지금 PI 첨단 소재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DL, ENC, 나프탈렌, 나프타라고도 불리죠. 자, 온도별로 거기서 뗀 것을 가지고 제품들이 뽑아져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화학 공식들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카본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석유 화학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합성 수지, 그리고 합성 원료, 합성 고무, 기타 화학 제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합성 수지를 가지고 플라스틱 가공 제품을 만들어요. 냉장고, 텔레비전, 스마트폰 같은 폴리미드 필름 같은 거 갖고 디스플레이 소재도 만들고, 거기서 합성 원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섬유 산업으로 나오는 거죠.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신발. 그리고 이제 합성 고무 산업. 여기 이제 특수 뭐 신발이나 고무 장갑이나 타이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기타 제품에서는 페인트라든가 접착제라든가 화장품,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올라간 종목은 첨단 이쪽보다는 더 굴뚝적이고 원초적인 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IT 종목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미국은 관세에 대한 부담감, 즉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세게 관세를 때리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지 않게 하려면 일본에 대해서 15% 관세, 상호관세 때린 것도 괜찮겠지만은 그것도 호재인데 원래는 자동차가 급등 나왔어야죠. 어제처럼. 근데 지금 일본도 중화공업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종이 중공업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의 화학제품과 일본의 화학제품, 중공업 제품들이 자동차보다 더 낮은 관세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조선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매년 10%씩 성장하게 되는 이 첨단 화학 제품들, 특히 이게 미국이거든요.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32년까지 성장하죠. 자,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미국에서 빠른 1년에 10%씩 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특수 화학 제품들은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로봇 비즈니스라든가 IT 제품들, 공장 자동화도 돌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공급을 중국이 일정 부분은 공급했는데 이게 끊기게 되면 공급 파이프라인이 이제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남아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그 규모 면에서. 독일은 지금 현재 자기들 쓰기도 바쁘고요.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는 어떤 종목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여기에 오늘 급등한 종목, 하나비전이나 유리기판의 SKC 같은 종목, 그런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 당연히 저는 떠올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다가 급등 나오는 이런 SKC라든가 IT 제품에 들어가죠. 반도체. 근데 화학 제품이에요. 본 이 SKC는 화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다 뭐다 하는 것들도 다 사실은 LG엔솔, LNF 오늘 급등한 다 화학 제품들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미 이렇게 움직인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에서 계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중국의 빈자리를 메꿔둘 중저가 제품.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한번 템포 좀 떨어졌을 때 사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롯데그룹주,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도 지금 들락날락하죠. 계속 지금 몇 년째 빠지고 있죠. 사실 롯데그룹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롯데그룹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저런 특수한 관세 정책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꽤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이런 종목군들 계속 그동안 하락만 했죠. 79,000원이었던 주가가 16,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꽤 관세 15% 미만으로 우리나라도 협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은 그 다음에 이제 금호석유화 이런 종목군들 꽤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관세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만약에 15% 정도 한국도 맞는 자동차나 맺어진다. 화학 제품들은 그 이상 긍정적으로
한 템포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박한샘 우리 한국경제TV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식창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식창이 보이시죠?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사람 저희들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자, 그러면 제 얼굴을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뭐 게시글, 그렇죠? 이렇게 누르시고 얼굴 누르시고 게시글, 그러면 교육, 여기 이렇게 7월 11일 날 지주사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세르킹 문자반 오리엔테이션, 대북 정책 관련주 어떻게 할 거냐 6월 달, 네. 그리고 트럼프의 유연성의 탄력적인 차화점, 뭐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은 상당 부분 무료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나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분들은 1688-9146 ARS로 이를 전화를 주시면은요. 저희가 이토마토뿐만 아니 이토마토, MTN 그리고 뭐 서울경제 이런 회사들도 지금 최근에 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저희 한국경제 TV 와우넷에서도 주식창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가격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저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3+2, 즉 3달짜리에다가 2달 보너스를 주는 거 총 5개월. 요거를 66만 원에 그때 한번 제공을 했죠.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이 아니죠. 이제 영원히 마지막이에요. 이 가격은 제공해 드리는데요. 7월 24일 오늘부터 28일까지 월요일 아침까지 50명 한도로 제공해 드립니다. 만약에 50명이 찼다 오늘 밤이라도 그러면 바로 마감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참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1688-9146이고요.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종목 사고 팔고. 자, 최근에 들어서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단타 종목분들로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자를 회원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지난번에 카카오 그룹주들을 7월 초에 급등 나왔을 때 전체 정리를 거의 한 상태에서 60% 가까이 들고 있었거든요. 1억이면 6천만 원. 근데 거의 다 정리하고 20%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최근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다시 또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단타는 또 계속 풀리는 거죠. 다른 쪽에서. 자, 그래서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로 들어갔다가 바로 정리하고 오늘 또 짧게 끊은 척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도움을 받으시면 꽤 괜찮으실 겁니다. 앞으로 화학업종들이 그러면 트럼프와 이시다 총리의 이런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5% 관세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국내도 수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보시지만 일본 자동차가 안 움직였잖아요. 자동차보다 더 지금 좋은 게 철강과 그리고 화학, 중화공업주입니다. 앞으로 내일 하루 더 남긴 하였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화학 제품들 미국이 아마 한국과 일본의 화학 제품들, 특히 한국 화학 제품들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자동차보다 더 낮은 관세로 품목별로 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왔던 현상, 일본이 1년 만에 신고점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했지만 다음 주까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신다면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투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중화공업주의 강세 급등 이후 자동차보다 더 유리한 미국의 관세, 그 미국의 지금 수급의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행복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